뭐부터 한다 그랬지? 네, 침수? 네, 침수. 이거 장마 끝난 거 같은데? 아 이제 시작 아닌가요? 8월 이제 8월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되게 떨리지 않으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MS3입니다. 뭘 시작하는 거예요? 저 문과생이 어려워하는 공대생의 자랑, 그죠? 뭐 자랑 아닌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공대생들이 많이 봐주긴 합니다. 제 블로그도 그렇고. 아 그래요? 전기차 FAQ 진짜 오랜만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기차가 이제 장마 기간에 침수가 되어도 안전할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Round 2 for the Humvee. 이거 너무 궁금해요. 우리 작년에 비 엄청 와가지고 그렇죠. 저희 대로 잠겨서 막 문제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네, 얼마 6월만 해도 비가 굉장히 복수같이 왔었죠. 일단 그래서 오늘 전기차가 침수되어도 안전할까에 대한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입이 꼬인다. 네. 일단은 이제 침수차라고 많이 하잖아요. 침수차의 좀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침수차의 기준이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제조사에서 좀 정확한 기준을 제공해줘서 여기서부터는 침수차다라는 거를 마련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조사에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실내 카펫이 젖는 수준부터가 침수차라고 통상 이제 업계에서는 부릅니다. 차 높이랑 상관없이 카펫이 젖으면? 차 높이에 상관없죠. 그러니까 낮은 차도 마찬가지로 실내 카펫, 그다음에 높은 SUV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얼마 전에 높은 SUV로 바꿨는데. 어떤 걸로 사셨나요? 미니 컨트리맨. 축하드립니다. 약간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를 보는 게 미니라서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미니 뒤에 써 있잖아요. Don't tease.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상 20에서 한 40cm 이상 잠기면 배기계통이 또 잠기기 때문에 쯤을 이제 침수차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그냥 참고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동차가 이제 침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기본적인 현상들이 이제 악취가 나고요. 그다음에 흙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구동계 부품에 진흙이랑 먼지가 다 끼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겠죠. 빗물 혹은 이제 염수,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물들이기 때문에 부품들이 이제 부식이 더 많이 돼서 내구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큐피디님은 특별하게 이제 전기차 침수에 있어서 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거세요? 감전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감전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물에는 전기가 잘 흐른다 라는 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교육도 워낙 많이 받아왔고 만화라든가 혹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워낙 물은 전기가 잘 흐른다, 물 묻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워낙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침수차라는 거는 이제 차가 물에 잠기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배터리가 완전히 밀폐가 잘 되면 전기가 새어나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배터리로 물이 유입되지 않으므로 이제 합선이 되는 거거든요. 전기가 합선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혹은 고전압계 부품들이 얼마나 밀폐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수 등급이 있어요. IP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내셔널 프로텍션. 그래서 IP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국제 표준이에요. 뭐 ISO나 IEC 이런 데서 이제 국제 표준으로 만든 IP 등급이라서 국제 공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핸드폰 살 때도 많이 광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큐피디님도 혹시 스마트폰 살 때 IP 등급 보고 사시나요? 광고에 보면 막 이렇게 핸드폰 갑자기 먼지 묻었는데 물에다 막 넣고 빼고 막 이런 거 봐가지고 내게 되는구나. 맞아요. 이게 한 5, 6년 전부터 방수가 되는 폰이 이제 거의 기본 사양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스마트폰 회사에서 방수 등급을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런 전자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IP 등급, 방수 등급을 꼭 확인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에어팟 같은 것도
비에도 젖을 수 있고 땀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수 등급을 다 확인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IP 등급에 대해서 잠깐 좀 확인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IP 등급에서 양식이 있는데요. IP하고 이제 글자가 4글자가 있는데 앞에 2글자가 중요하고 뒤에 2글자는 이제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IP하고 앞에 2글자만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글자는 방진 등급, 그러니까 먼지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글자가 방수 등급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진 등급은 0에서부터 6단계로 이제 숫자로 표시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방진 등급이 높다는 것이고 작은 알갱이의 먼지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IP에서 두 번째 숫자는 이제 방수 등급을 표시하는 건데요. 0에서부터 9단계로 보통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높을수록 숫자가 클수록 방수가 더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혹은 이제 고전압계통을 보통 IP67 혹은 IP68 IP69 이런 식으로 보통 등급을 만족을 하게 돼 있는데요. IP67이라고 하면요, 6은 이제 방진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니까 이미 뭐 만족을 한 거고, 이제 6, 7에서 7은 30분 동안 1m 이상의 깊이에서 배터리를 퐁당 담궈요.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담가서 그 이후에도 이게 잘 작동이 되면 IP67을 통과를 한 겁니다. 그리고 IP68은 3m 이상의 깊이, 그러니까 조금 더 압력이 높겠죠. 더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압력에서도 방수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IP68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IP69는요, 69K라고도 하고 69라고도 하는데, 보통 9K 등급은 이제 살수, 엔진룸 세차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약간 논란 있잖아요. 네. 안 돼도 돼요. 살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세차를 할 때. 네네네. 그래서 자동차는 그 9K라는 방수 표준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살수에도 버틸 수 있게, 살수에도 이게 물이 유입되지 않게, 보통 엔진룸 안에 있는 부품들, 그 다음에 배터리, 세차할 때 살수가 되는 후방 모니터, 후방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은 다 9K를 만족을 하는 거죠. 모든 차가 다 9K 일단은 보통 9K를 만족하게끔 다 설계를 해놨죠. 그러면 엔진룸 열고 물 뿌려도 사실 문제는 없긴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방수 시험이 막 하루 종일 물을 쏘는 게 아니라요. 몇 초 물을 쏘는 거를 패스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혹은 너무 고압으로 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배터리는 보통 IP67, 그다음 68 또는 IP69K. 이거는 이제 제조사마다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이 정도 만족하게끔 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도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는 67 등급을 이제 테스트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배터리를 퐁당 담근 다음에 그다음에 꺼냈을 때도 이제 잘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이 배터리를 가지고 모터도 돌리고 각종 전자 제품 혹은 이제 컨버터를 통해서 물론 가지만 각종 전자제품들을 다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럼 배터리에서부터 커넥터가 나올 텐데 커넥터 부분은 뺐다 꼈다 하는 커넥터인데 이율로 유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네네. 아무리 케이스가 방수가 잘 돼도 커넥터 쪽으로 유입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 커넥터도 이 방수 커넥터라고 해가지고 특수 제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도 따로 실험을 해가지고 67, IP67, IP69K를 만족할 수 있도록 따로 또 테스트를 합니다. 배터리의 케이스도 다 방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 부분, 좀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커넥터 부분까지 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확률은 이제 적지만 만약에 진짜로 뭐 물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충격이 가해져가지고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이제 틈새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터리에는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BMS에서 과전류, 과전압, 과온을 진단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전류, 과전압, 과온이 이제 진단이 뜨면 PCM이라는 이거는 이제 프로텍션 컨트롤 모듈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CM에서 과전류, 과전압을 차단하는 이런 이중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혹여나 들어와도 다시 전력을 차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또 너무 오랫동안 차를 또 풍덩 담가놓거나 아니면 방치를 해두면 물론 안 좋기 때문에 또 부식도 계속 되고요. 그래서 발견 즉시 바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스마트폰도 보면 물론 방수가 된 폰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물에 하루 종일 놔두면 결국에는 망가지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같은 거 없으신가요? 예전에 한번 비 올 때 충전해도 되냐고 물어본 적 있잖아요. 아, 네. 되는 거 맞죠? 저는 좀 비 올 때 충전하는 거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충전구랑 충전 커넥터가 일단은 꽂히는데 이게 아무리 배수가 잘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해도 요즘 캐노피가 없는 충전 스탠드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캐노피가 없는 충전 스탠드에다가 그다음에 충전건을 제대로 꽂아 놓지 않으면은 그 충전건 안으로 물이 다 유입이 되고 네네. 배수 구조도 잘 안 돼 있는 커넥터면 이게 다 고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여 있는 상태로 자동차의 충전구에 꽂으면 합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전기가 흐르면서 끓기 시작하죠. 네, 끓고 이제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빵 터져요. 제가 실제로 사고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충전을 할 때 캐노피가 있는 곳에서 비가 오는 날에는 캐노피가 있고 그다음에 충전건을 봤을 때 물이 안 고여 있는 그거를 다 확인하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여름에는 번개도 굉장히 많이 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외부 충전 스탠드에 번개를 맞게 되면 이게 전기차에도 같이 쇼크를 먹어서 소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네, 전기차가 어디가 소손됐는지 또 얼만큼 소손됐는지 그걸 또 다 확인해야 되고 네,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번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해외는 어때요? 이런 거가 규격이 있어요? 충전소 위에 뭐 캐노피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점점 그런 표준들이 좀 제정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게 비 올 때 그러면 차 안에 앉아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밖에 나와 있는 게 나을까? 둘 다 충전하고 있으면?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둘 다 상관없고요. 충전 그 구를 꽂을 때 그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MS3 캠페인 해야 되겠는데 비 오는 날은 야외에서 충전을 조심하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 충전 스탠드 회사나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에서 좀 그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수소차는 이런 문제 없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없죠 아직은. 이건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